저희 오늘 첫 번째 주제로 김건희 여사. 네,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해보려고요. 네, 해야 된다. 근데 윤석열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김건희를 하자고 하셨나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 지금 트윗이 나오고 있는데 저 트윗을 봤어요. 우리 얼굴 너무 가리는 거 아닙니까? 가려도 돼요. 가려도 돼. 이 트윗이 좀 돌았는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행진 중에 어떤 여성분이라고 하셨는데 그 선창을 하시는데 구호를 김건희를 구속하라 였는데 원래 불려시를 구속하라라고 갑자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선창이 바뀌었다는 거죠. 선창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따라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침묵이 되고 막 하지 마세요. 막 평등 수칙 지키세요.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다? 아무튼 재밌다기보다 인상적인 사건이어서 좀 이 트윗이 지난주에 좀 저의 화두였습니다. 네. 그럼 김건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드신 건가요, 갑자기? 그렇다기보다 어쨌든 김건희를 어쨌든 구속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속하기 전에 다루자. 예, 어쨌든 다뤄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죠. 한국 정치사에서 꽤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조금 계속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저는 기존의 논의들이 약간 왜곡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논의한다고 해서 엄청난 새로운 선고안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페미문다에서 언급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좀 얘기를 해보자 말씀드렸죠. 네. 사실 어저께 또 파일 녹음 파일 녹음 파일 맞나요? 맞아요. 공개가 돼가지고 시사인에서 단독으로 명태균 씨랑 김건희 여사가 나눈 그 대화를 녹취록을 공개했죠. 그래요. 맞아요. 녹취록이 공개가 됐고 또 목소리도 나중에 또 다른 데 보니까 공개가 됐던 녹취가 공개된 거 아니에요? 녹취가 시사인에서 그 전에는 멘트만 있었어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전화 통화했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뵙죠라고 얘기했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전화를 했다. 그 전화 통화 내용이 어제 시사인에서 공개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용은 그런 거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선인이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김영선 국회의원 그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그런 이야기가 담긴 어쨌든 공천 개입 의혹이 또 윤석열에 이어서 김건희까지 확실히 있다라는 또 증거가 어제 나왔습니다. 사실 김건희 씨는 저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건데 어쨌든 좀 지금까지 어쨌든 의혹들이 좀 많죠.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이게 의혹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부터 논란이 계속 됐었어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이 터져 나왔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에 된 거는 이미 너무 유명한 거고 학력 의혹. 그렇죠. 네, 그거 있고 오늘 속대에서 나왔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속대에서. 표절. 네, 표절이라고 결론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국민대나 이런 데서도 다 연쇄적으로 그렇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그것처럼 논문 표절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시겠지만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7시간 녹취가 후보자 시절에 터져가지고 그걸 한창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녹취에서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무서운 그리고 그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왜 용산으로 이전하는지 맞아요. 이런 얘기도 됐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됐지 그러니까 남편이 대통령 후보가 됐지 누가 상상했겠냐 이거 누가 막 키워준 거야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키워준 거다 이런 얘기도 이렇게 소중하게 해주기도 했죠.
재미있는 이야기 말씀들을 많이 하셨. 네. 기록이 세속세 좀 나나요? 네. 사실 저는 너무 대단한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 기억은 안 나고 네. 그러는데 워낙에 이 캐릭터 저는 좀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면 그 캐릭터를 제가 먼저 할게요. 얘기해 보실래요? 김건희 여사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후보자 시절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선언을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과 학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있었던 건 사실이다.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다 잘못했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선거 유세장에서 아예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내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김건희 여사가 너무 걸크러시다,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팬덤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카페도 생기고. 그래. 맞아요. 카페에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오히려 그 7시간 녹취가 풀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진 측면도 있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아이러니했거든요. 걸크러쉬라는 건 어떤 사람들의 의견인가요? 그냥 김건희 지지자들의 그쵸. 어떤 그런.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좀 약간 되게 재미있는 어쨌든 좀 이런 도덕적인 문제나 실제로 범죄 혐의들이 많은 사람인데 또 뭔가 이 캐릭터로서 이렇게 뭔가 승부 볼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 어쨌든 독특한 맞아요. 위치가 생겼고 그리고 김건희 전 제가 했던 얘기 그래요? 비슷하다고. 김건희랑 민희진이 비슷하다. 제가 애만 언니들 나왔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랬었군요. 네. 그때도 김건희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걸크러시라고 평가받았던 건 뭐냐면 돌파하는구나 이 사람이 자기의 그런 문제를 그런 범죄 행위를 뭔가 침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침묵하고 조용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든 본인 스스로 돌파하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호응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에 떠올린 거는 신정아 씨였거든요. 왜냐하면 또 학력 그런 거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신정아 씨를 처음 떠올렸었는데 신정아 씨를 모르시나요?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문화일보까지 갔어서 거기 앞에서 기자회견 했었거든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제 뭐 되게 상징적인 사건으로는 문화일보에 그분의 그 나체 사진이 게시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진짜 사진은 아니고 조작된 거였는데 그게 있었고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좀 학력 위조 사건들이 한참 그때 나올 때가 있었는데 이분으로 시작됐죠. 사실은 학력 위조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정말 전 사회적으로 학력 위조였던 사람들이 다 나오고 막 거의 모든 영역에서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나오셨다가 문제가 됐고 그분이 이제 동국대였나요? 대학은 제가 잘 동국대 아무튼 그렇게 했고 뭐 미술관 성공미술관에서 이제 큐레이터로 활동을 하셨었고 뭐 그런 이력이 있었는데 그 이력이 어쨌든 부풀린 경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이제 비판을 받으시고 또 좀 스캔들로 비화됐던 게 그게 가장 컸죠.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나요? 경제수석이었던 그 당시 변양균 이름도 안 까먹어. 변양균 씨. 나 왜 이름 안 까먹어? 변양균 씨를 똥 아저씨라고 부르셨거든요. 제가 신정아님 그 책도 봤었는데 애면 언니들 1회가 신정아 씨였어요. 그 신정아 씨 책이었는데 똥 아저씨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그런 사생활까지 막 오픈이 되면서 되게 막 마녀 사냥 됐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나체 사진까지 게재가 되고 막 그럴 만큼 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그분을 담당했던 분이 윤석열 씨인 거잖아요. 그래서 검사 시절에 그것도 되게 지금 또 얘기가 되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 이후에 신정아 씨가 다시 좀 약간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번 또 말씀하셨다고 어디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신정아 씨가 좀 떠올라요. 약간 미술 쪽 얘기도 하고 비슷하고 뭐 그래서 약간 떠올랐었는데 네 저희분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요. 피디님이 자꾸 이상한 내용을 올리셔서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네. 그랬는데 네. 또 이렇게 캐릭터로서 보면 완전히 다르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니진 스타일에 조금 더 가깝다 스타일적으로. 네.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근데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랬었나요? 네. 내가 나는 미니진 그거 보고 김건희랑 딱 떠올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돌파하는 힘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걸크러시로 이렇게 소환되면서 사람들이 호응도가 높아진 이런 현상이 김건희 그 기자회견 당시에 높아졌던 호응도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캐릭터상으로 네. 약간 동의하지 않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약간 두 사람은 다르니까 당연히. 김건희 씨는 약간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민희진 씨도? 민희진 씨도 약간 그렇긴 한데 민희진 씨는 자신에게 도취됐다기보다는 약간 자기의 능력주의자에 가깝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김건희 씨는 약간 자신의 외모와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어떤 다르죠. 것에 도취되어 있고 그거 사실 우리가 또 에피소드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일테면 뭐 청와대 사진 네, 그분의 사진이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네, 우리가 왜 이런 여성들만 소환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너무 명백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범죄나 이런 의혹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맞아요. 있고 중요한 건 이게 계속 확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검사 시절부터 계속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검찰에서 이게 계속 막혔던 거죠. 수사도 막히고 모두 막혀서 아직 뚜렷하게 이 사람이 범죄 행위가 딱 이건 범죄다라고 얘기된 거는 밝혀지지 않고 너무 많아요. 그게. 맞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도이치 모터스도 그렇고 뭐 당연히 뭐 한경기조는 뭐 그렇게까지 할 그런 사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논문 표절도 되게 늦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되게 거잖아요.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나마 탄핵 국면이 돼서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 이게 혐의로 계속 있었는데 근데 이게 걸크러시냐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성들이 뜨면 이걸 걸크러시다 뭐 그리고 이걸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봐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걸크러시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보게 되면 걸크러시가 뭔지 모르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범죄를 짓는 게 걸크러시는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막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이양된 권력을 이렇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이런 게 걸크러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 최근에 되게 열받았던 게 그 문화재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왜 다과를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되게 많은데 저는 해군함정이 더 해군함정도 맞아. 해군함정에서 막 노래 부르시고 술 파티하고 선상 파티하시고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폭죽 터뜨리고 그것도 너무 인상적인데 저는 이제 그 김건희 씨가 마크로스코라는 그 화가를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 꼬마나 컨텐츠였나요? 거기서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그 화가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또 그래서 더 현타를 맞아. 그때 로스코 동생인가? 아들인가가 왔었. 아들이 그때 그 다과에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되게 기억에 남아 있어요. 현타를 엄청 맞았죠. 근데 너무 논란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이 김건희 여사는 일단 무속 논란이 그러니까
있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천공, 네, 천공이나 맞아요. 아니면 건진법사 이 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국정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왔다고 이해가 되는 거였던 거고,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받은 거는 대가성 논란도 있는 거니까 알선수재 혐의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뭐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것도 당연히 있고, 그 밖에도 너무 많은데, 일단 그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가 찍은 사진, 그거 왜 빈곤 포르노? 아동인권 논란 있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그 이미지를 따라한 것 같은, 왜 예전에 오드리 네네네. 헵번인가요? 그 오드리 얘기 헵번 나왔었죠. 이미지를 따라한 것 같은 사진들을 또 연출하셨죠. 예. 또 거기에다가 마포대교 순찰. 저희 사무실 마포대교 근처거든요. 나 마포대교. 되게 사진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가 많네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면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이제 검찰 수사 받을 때도 제 3의 장소에서 맞아요. 검찰들의 핸드폰을 뺏어서 이렇게 압수해놓고 받았던 거고,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게 외부 알려지면 자기 그냥 갈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사건도 있는 거고,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맞아요. 함군 해군 함정에서의 무폭죽 노래방 선상 파티나 그 말씀하신 그 미술관에서의 그런 논란까지 너무 많았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좀 어쨌든 이런 것들은 좀 수사가 네. 되고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들인 것 같고, 너무 많죠. 뭐 특히나 어제 나온 그런 공천 개입 같은 경우는 맞아요. 국정원장이랑 문자를 한 것도 있었죠. 그거 오늘 자기 번호 바뀌었다고 알려주려고 한 거였다는 얘기를 단독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렇게 막 친한 사이에서 보통 그 번호를 저 번호 바뀌었어요라고 하는 건 친한 사이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전에 그게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비아폰이 김건희 여사한테도 제공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가 어쨌든 그런 비아폰을 제공하면서 장관들한테, 이 국무위원들한테 김 여사의 비아폰 번호를 이렇게 비아폰으로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잘 받아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전화를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태용가 계엄 당일날에도 이제 통화가 됐다는 건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전화번호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건너갔다는 거다. 그것도 당황스러운데 그 뒤에 설명이 더 당황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가끔 전화했다는 거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연락했다는 어쨌든 거잖아요.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 근데 왜 기억 못합니까? 근데 왜 국정원장과 같이 연락을 하는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 두 가지인 거죠. 조태용 그 국정원장과 이제 계속 연락을 해왔다는 거, 사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건 너무 이제 밝혀진 사실이고, 그 내용은 이제 더 드러나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다른 장관한테도 100% 했다. 그것도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장관들도 비아폰을 많이 받았대요. 그렇구나. 비아폰을 대통령 경호처가 아주 마음대로. 근데 그렇게 좀 막 비화폰으로 대통령이 막 직접 전화하고 그러나요, 원래? 아니지 않을까? 어쨌든 뭔가 누굴 시키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원래 그게 맞죠. 독대. 그게 맞죠. 그게 맞아요. 원래 비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는 그걸 거의 하지 않았다고 들었고, 거의 바로 전화를. 왜 우리 계엄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계속 그렇게 비화폰을 계속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그쵸. 바로 곽중근 소령이나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는 정황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서버 삭제하라 이 얘기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조태용과의 연락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알았나? 계엄 사실을 알고 있었나? 이걸로 연결되는 거여서 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수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보고 싶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캐릭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건희 여사야말로 권력을 누린 영부인이다. 모든 권한과 권력을 이렇게
역대 영부인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영부인이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조율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 얘기 있었던 거잖아요. V1, V0. 맞아, V2. V2가 윤석열이면 V1은 김건희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V1이 윤석열이면 V0다. 김건희는. 그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권력을 누린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실상 최고 권력자일 그쵸. 수 있다는 거고 왜 최근에 또 이준석도 뭐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아라 뭐 이렇게 뭐 명태균이 하셨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사실상 이 최고 권력으로서 뭔가를 또 직접적인 정치가 아니라 그런 식의 정치를 하셨던 분인 것 같다.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근데 그게 불법적인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죠.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이 부분이 수사가 앞으로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탄핵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그러면 그 후에 또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실 김건희와 관련한 비판들 저희가 이렇게 혐의 중심으로만 얘기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런데 김건희에 대한 비판들은 뭐 이런 혐의, 뭐 불법적인 사실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다기보다는 뭐 예전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냐, 뭐 그런 사람이어서 문제다, 뭐 지금 이러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하는 여혐과 관련이 돼 있는 비판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 식의 비판이 이루어졌는지 아까도 트윗을 보여드렸는데 그냥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국면 때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성인 걸 들어서 그를 비판해야 되냐, 뭐 이를테면 박근혜 때도 뭐 여자가 했기 때문에 이 문제다 하거나 뭐 여성을 비하하는 욕을 섞어서 뭐 그 앞에서 발언하는 분들이 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내부적으로 있었고 이번에 김건희 비판에서는 아예 그게 저지가 된 거지만 그런 식의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이게 미소진이다 아니다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되게 조심스러운데 사실 초반에 그런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적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단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주의하고 있는 문제인 건데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그런 시각 자체가 저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은 좀 우리가 주요하게 논의 대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초반에도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 그런 부분인 거지 김건희 여사의 전 행적 이런 건 아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아니 뭐 왜 정의진 선생님도 한번 그런 얘기 하셨어요. 디올백 받은 게 뭐 대단하냐. 지금 주가 조작을 했는데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더 심각한 범죄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의 약간 사면적인 것들을 계속 비판하면서 뭔가 정확히 해야 될, 짚고 가야 될 비판을 오히려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과거 행적, 뭐 과거가 어떻든 간에 지금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과거는 뭐 모르겠고 그거를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전 들고 그런 식의 좀 다른 비판을 좀 정말 필요한 비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꾸로 여성들 중심으로 김건희 잘못을 더더욱 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 행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 행적이라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거든요. 정절 이데올로기나 아니면은 뭐 영부인으로서 저 사람 적절해? 이렇게 되는 건데. 정절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참. 정절 이데올로기. 뭐 정조관념 이런 거죠. 그렇죠. 막 그런 거죠. 막 이
칼로 막 이렇게 은장도. 옛날에 그런 시각에서 김건희를 보는 시각이 너무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격하면서 제대로 김건희를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맞아요. 저희가 계속 우리들이 용어나 이런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비판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 이제 그 김건희에 대해서 해보자고 했을 때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 되게 하고 싶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김건희를 계속 봤단 말이에요. 아, 김건희 특검법이 제일 먼저 나왔었고 그랬을 때 결국 그 시간에 그러면 윤석열은 뭐 했냐. 계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 그죠. 그럼 윤석열이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이 김건희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그러면은 대통령 권력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이제 투표로 뽑은 그 대통령에 대한 감시망은 헐거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고 어느 순간부터 대통령보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김정유 여사의 그런 이런 부분도 계속 논란이 많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배우자에 대한 논란거리를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그게 과연 한국 사회에 좋은 건가? 이게 옳은 방향인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리고 노상원 씨 수첩에 따르면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 계엄을 한 이유가 다음 권력을 누구에게 이양할 것인가까지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계엄을 벌인 건데 그런 윤석열은 그럼 누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 김건희가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이 용인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던 거다라는 거 우리는 좀 그런 시각에서 김건희 여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게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저는 좀 같이 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 두 사람이 한 해악들을 잘 같이 책임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같이 지게 하자라는 게 좀 저의 생각입니다. 네, 제가 뭐 캐릭터 얘기를 들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가 되면 한번 캐릭터?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김건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렸잖아요. 네, 좀 풀어주세요. 캐릭터? 그러니까 지금 여성으로서 김건희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욕구와 어떤 생각, 어떤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되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